자, 그 다음은 비디오 트랜지션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먼저 타임라인을 지금 1280에 720으로 열었고요. 비디오를 일단 몇 개 배치를 좀 해볼게요. 네, 일단은 한 3개 정도만 배치를 좀 해보고. 자, 이제 요 아래에 이제 비디오 3개가 있게 되고요. 앞뒤를 줄여놓지 않은 원본 상태일 때는 이렇게 연결되는 그 클립의 시작 끝부분이 이와 같이 삼각 탭이 이제 붙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이제 이펙트 패널을 보게 되고, 여기에 보시면은 비디오 트랜지션이라고 있죠. 비디오 트랜지션. 아까 앞에 강좌에서 이제 거기 크로스 디졸브를 좀 살펴봤었는데요. 일단은 이 크로스 디졸브를 여기다가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은 insufficient media라고 나오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미디어 시간이 부족하대요. 그래서 repeated frame, 반복되는 프레임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좀 확대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약간 넓혀서 보죠. 사선으로 여기가 표기가 돼요. 여기 정지되는 상태로 이제 이렇게 지금 시작하는 장면도 정지돼서 가고 사라지는 장면도 정지돼서 가고 이제 그런 구간이 돼 버리고요. 요거를 지금 리플 에디트로 이렇게 앞뒤 시간을 요 길이만큼 줄여주시면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겠어요. 자, 일단은 트랜지션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 클립의 어떤 앞뒤 길이가 약간씩 컷 작업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너무 길 필요는 없겠고 시간을 좀 줄여서 좀 짧게 살펴볼게요. 자, 조금 더 확대를 하고. 자, 만약에 이제 처음에 영상이 서서히 시작되겠다 하시면은 요 크로스 디졸브를 앞쪽에 주시면은 자, 처음에 이렇게 페이드인으로 시작되는 상태가 되겠죠? 엔드키 누르면 마지막 장면으로 가는데 크로스 디졸브를 마지막에다 주시면은 이렇게 해서 페이드 아웃 되는 장면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영상만 지금 이렇게 서서히 나오는 게 아니라 사운드도 좀 서서히 나오게 같이 맞추는 게 좋겠죠. 그러면은 여기 오디오 트랜지션이라고 있는데 오디오 트랜지션에 보시면은 여기 컨스턴 게인이라고 있어요. 컨스턴 게인을 끌어다가 이렇게 오디오 트랙에다 놓게 되면은 오디오도 서서히 이렇게 커지는 상태로 보실 수가 있겠죠. 중간 부분에서 사운드가 갑자기 바뀌죠. 갑자기 바뀌는 건 항상 좋진 않아요. 서서히 겹쳐지게 하려면은 이렇게 컨스탄 게인을 끌어주시면은 자연스럽게 이 구간에서 사운드가 겹쳐지면서 바뀌게 되죠. 자, 끝나는 부분, 영상이 끝나는 부분도 컨스탄 게인을 끌어주시면은 이렇게 해서 서서히 페이드 아웃, 사운드도 이렇게 해서 이제 게인이 줄어드는 상태로 마무리가 되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비디오나 오디오 트랜지션은 각 클립 간의 어떤 연결 부분을 자연스럽게 이어주거나 시작과 끝을 부드럽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고요. 종류를 이제 요렇게 적용된 걸 좀 바꾸고자 할 때
디졸브에서 제가 에딕티브 디졸브를 끌어오죠.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영상이 조금 중간에 밝기가 환해지면서 변형이 되겠고요. 딥투 블랙은 반대로 이렇게 어두워졌다 나타나는 이런 느낌으로 가게 돼요. 여러분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렇게 해서 장면이 전환되는 것들을 많이 보셨죠? 반대로 딥투 화이트는 이렇게 해서 하얘졌다 나타나는 이런 장면이 되겠고요. 필름 디졸브는 약간 겹쳐서 보이게 되는데 느낌이 두 개의 영상이 이렇게 겹쳐 보이는 느낌으로 나타나게 돼요. 크로스 디졸브는 단순한 오페시티 가 이렇게 같이 겹쳐 보이는 걸 하면은 필름 디졸브는 그거랑은 조금 다른 느낌으로 약간 흐릿하게 이렇게 바뀌죠. 네, 중간에서의 느낌이 좀 달라요. 크로스 디졸브는 두 개가 같이 다 보이죠. 필름 디졸브는 이런 식으로 첫 번째가 약간 더 흐릿하게 보이는 느낌으로. 그 다음에 뭐 모프 컷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모프 컷은 나중에 볼게요. 렌더링을 해야 돼서 넌 에딕티브는 좀 반전이 돼서 보이는 뭐 이런 이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좀 특수한 용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디졸브는 두 가지의 영상이 좀 겹쳐 보이는 상태로 바뀌는 거가 되겠고요. 3D 모션 있죠? 여기 큐브 스핀 이런 거는 이렇게 해서 영상이 이렇게 되는 약간 돌아가는 느낌으로 바뀌게 되죠. 이런 것들은 자 지금 셀렉션 툴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은 상단에 여기서 속성을 볼 수 있는데 Show Actual Sources 체크하시면은 여기서 미리 보기를 하실 수가 있고요. 플레이를 하시면은 이렇게 여기 이제 조그맣게 재생이 돼요. 플립 오버를 주시면은 이렇게 회전하면서 바뀌는 이런 모션으로 가네요. 그래서 카테고리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아이리스 폴더 아이리스 뒤쪽에서 한번 해볼까요? 뒤쪽에 클립으로 가서 아이리스 박스를 주시면은 이렇게 지금 네모나게 들어오는 형태로 되겠고요. 아이리스 크로스는 십자 형태로 커지게 되죠. 이렇게. 자, 이것도 선택을 하시면은 이렇게 나타나는 지점을 여기 타겟이 있죠. 동그라미 타겟을 통해서 나타나는 지점을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뭐 라운드 같은 경우는 동그랗게 이렇게 열리는 그런 장면 전환으로 되겠고요. 요거를 반대로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선택을 하시고 리버스를 체크하시면은 반대로 이렇게 모이는 상태로 진행이 이루어지겠어요. 뭐 페이지 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이제 페이지가 넘어가는 형태로 표현이 되겠고요. 이것도 방향을 바꿀 수 있죠. 요 트랜지션을 선택하시면은 방향을 이렇게 해서 네 군데로 지정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넘어가는 장면으로 하실 수 있고 이게 너무 빠르다 좀 천천히 넘어가겠다라고 하시면은 페이지 필 선택하시고 여기 두레이션에다가 이빵빵이라고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2초간 이렇게 천천히 넘어가게 되죠. 처음에 트랜지션이 1초로 적용이 되는데 트랜지션에 대한 기본 시간은 여기 프리퍼런시스 가시면은 거기에 타임라인이 있겠고요. 프리퍼런시스의 타임라인 거기에 보면은 위쪽에 있네요. 거기 위쪽에 비디오 트랜지션 디폴트 듀레이션 거기 이제 30프레임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30프레임 타임라인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은, 예, 약 30프레임은 뭐 1초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 60이라고 하게 되면은 적용을 했을 때 처음에 60프레임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원하는 처음에 기본 시간을 이렇게 설정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50이라고 하면은 50프레임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오디오 트랜지션이 있는데 이것도 2초, 2.0이라고 해주면은 2초로 지정이 되는 거죠. 그 밑에 스틸 이미지 디폴트 듀레이션은 이거는 이제 뭐 타이틀이라든가 블랙 비디오, 바스 앤 톤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생성하거나 JPG 등 사진 파일을 불러왔을 때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시간이 되겠고요. 자, 뭐 슬라이드 쪽에는 좀 이동하는 것들이 있어요. 앞쪽에다가 좀 적용해 볼까요? 푸시 같은 거 적용하면은 이렇게 이동하면서 나타나게 되죠. 조금 천천히 선택해서 듀레이션을 1초 15로 하면은 조금 길어지죠. 이것도 물론 방향을 여기서 전환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푸시나 뭐 슬라이드 같은 이동으로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슬라이드는 이동은 하지만 뒤에 있는 영상이 이렇게 가려지는 상태로 등장을 하게 되겠고요. 스플릿은 나눠지는 상태로 등장을 하게 되겠어요. 자, 와이프가 있죠? 와이프 쪽도 여러 가지 많이 해볼 수 있는데 체커 와이프 적용하시면은 이렇게 체커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 칸을 조금 더 늘리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요 선택을 하게 되면은 아래쪽에 커스텀 폴더가 있고요. 커스텀 버튼 거기에서 호리존탈 슬라이스를 한 8, 버티컬을 6 이렇게 하게 되면은 칸이 더 나눠져서 이렇게 열리게 되고요. 보더 두께를 여기다 주고 색을 제가 흰색이라고 해볼까요? 조금 더 한 5 정도 줘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테두리가 나와서 이런 식으로 테두리가 나오는 상태로 장면 전환을 보실 수 있겠어요. 옵션이 뭐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종류가 다양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쉽게 골라서 여기 뭐 테두리라든가 또 줄칸 수를 지정하실 수가 있겠고요. 뒤에 있는 비디오에다가 랜덤 블록을 적용해 보면은 이렇게 랜덤하게 바뀌는 상태가 되겠죠. 여기도 테두리가 지금 검정인데 두께를 한 5 정도 주면은 이런 느낌으로 전환이 되겠어요. 조금 2 정도 얇게 하면은 이렇게 해서 보이게 되죠. 지금 재생할 때 조금 두껍게 보이는데 실제는 정지되어 있을 때가 지금 실제 결과 디자인으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렇게 지금 편집을 하게 되면은 타임라인이 빨갛게 돼요. 이때는 이 구간은 이제 플레이를 했을 때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실제 그 출력했을 때 동영상 화질로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정지 상태에서 확인하는 게 실제 두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랜덤 블록 또는 랜덤 와이프는 이렇게 닦이면서 넘어가는 거고요. 좌우로 하실 때는 여기서 선택하고 방향을 바꿔주면은 이렇게 좌우로 넘어가게 되죠. 여기서 오디오가 또 갑자기 바뀌는데 컨스탄 게인 적용을 해주면은 오디오도 자연스럽게 섞이면서 바뀌죠. 자, 뭐 지그재그 블록 이런 것도 있어서 이렇게 좌우로 닦이면서 바뀌는 이런 것들도 뭐 이런 다큐 같은 거 제작하실 때
활용해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줌은 뭐 이제 확대 축소되면서 이렇게 바뀌는 약간 뭐 약간 그 뭐랄까 예능 같은 데 쓸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대략 이런 이제 카테고리들을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이 뭐 크게 어렵지 않게 또 활용을 비디오 트랜지션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새로 지금 2020 버전에 새로 추가되어 있는 여기 이머시브 비디오에 여기 좀 특이한 것들이 있는데요. VR 크로마 릭에서 약간 이런 것들은 좀 360도 영상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장면 전환 같은 효과인데요. 뭐 아이리스 와이프 이렇게 주시면은 확대가 되면서 샥 이렇게 사라지는 이런 느낌으로 가게 되고 라이트 레이스 주시면은 빛이 쫙 나오면서 바뀌는 약간 독특한 느낌으로 여러분이 이런 것도 사용해 볼 수가 있겠어요. 모비우스 줌으로 하면은 이렇게 하면서 바뀌는. 저는 여기서 이제 스페셜 블러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뭐 영상을 제작을 하실 때 약간 좀 특별한 느낌의 용도로 또 활용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프리미어에서 뭐 VR 영상 제작을 출력을 하거나 할 때도 또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비디오 트랜지션의 대략적인 사용과 종류들을 좀 살펴봤어요. VR 같은 경우는 옵션이 또 여러 가지 다양하게 또 구성이 되는 그런 이제 트랜지션으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비디오 트랜지션에서 하나 보충 설명을 하면요. 비디오 트랜지션에 아까 기본 트랜지션 있죠? 요거는 단축키를 컨트롤 D 눌렀을 때 자동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죠. 지금 트랜지션을 제가 지우고 다시 요 중간 부분을 클릭하신 다음에 컨트롤 D 하게 되면은 이렇게 크로스 디졸브로 들어가게 되죠. 요거를 여기 기본 트랜지션이라 그렇고요. 요거를 제가 바꿔서 예를 들어 뭐 플립 오버로 하겠다 하면은 요거를 오른쪽 클릭하면은 Set Selected as Default Transition이 있어요. 그럼 얘가 파랗게 이렇게 아이콘이 바뀌게 되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컨트롤 D를 하면은 플립 오버로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래서 기본 트랜지션은 자주 쓰는 거 하나만 설정을 해 놓으실 수가 있겠고요. 큐브 스핀으로 하면은 컨트롤 D 했을 때 큐브 스핀으로 바뀌어요. 다시 크로스 디졸브로 해주면은 컨트롤 D 크로스 디졸브로 들어가게 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타임라인에 이제 적용될 메뉴들이 이 시퀀스에 있는데 시퀀스에 Apply Video Transition 또는 Audio Transition 단축키로 적용되는 거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지정한 오디오나 비디오 트랜지션이 기본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자주 쓰는 거는 여러분이 이렇게 기본 트랜지션으로 하시면은 컨트롤 D나 컨트롤 쉬프트 D로 빠르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트랜지션에 대한 기본 설정까지 좀 살펴봤고요. 자, 또 다음 강좌에서 이어갈게요.